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자, 지금 그 누구보다 안달복달 생면 연장의 꿈을 그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이 본인의 범죄 혐의 위법들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단 1도 없이 윤석열 탄핵만 외치고 있어 우리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진영도 참 큰 위기이기는 한데 저쪽은 그야말로 목숨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재판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니까 안달복달이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 간담회를 열고 우원식이 바로 입장 발표를 하더니 방금 전에는 또 이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 보시는 영상들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은 여러분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이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자, 저는 이재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2선으로 물러나 권한을 위임받듯 하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일단 첫째,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대통령 권한을 잘 지켜주고 잘 따라줬는지, 그래서 그렇게 탄핵을 순번 넘게 땡기며 대통령 팔다리 목까지 다 잘라내는 짓을 해댄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었던 거부권 행사하는 건 왜 또 그렇게 지랄 용천 지랄들을 떨어댔던 건지 진짜 묻고 싶다고. 그리고 또 수십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만 쿠데타니 내란이니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살려달라 호소하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왜 북한에 120억이나 되는 돈을 부화시켜 송금했는지부터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왜 보낸 겁니까? 100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800만 불, 120억을. 어디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120억을 어떻게 북한 김정은한테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수천 번을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꾸만 위법을 논하고 불법을 논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있던데, 적국에 그 돈을 보내는 건 제정신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내가 솔직히 툭 까놓고 대한민국 안에 북한에 100억이 넘는 돈을 보낸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이 있다면 계엄을 100번 동원해서라도 그들부터 잡아 족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댕기고 핵이 하나 둘씩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며 오물풍선은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는 판국에 10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니까 성공하고픈 기업 총수를 꼬드겨 게다가 부하를 또 시켜서 돈 봉투로 건네고 뭐로 건네고 그따위 짓을 한 거면 이거 그냥 직결 처분감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불법 계엄, 위헌 계엄 알겠다 이거야. 알겠는데 북한에 돈을 100억이 넘게 갖다 바친 거는 대체 어떤 말로서 정의를 할래?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이재명을 보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너무나 보입니다.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4일 또 탄핵 표결을 하겠다라 저리 공언을 한 거예요. 또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하고 될 때까지 하겠답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거부권을 사용함에도 마일리지 포인트 쌓기 놀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상정하는 것과 똑같이 그거 계속 하겠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전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저 180석이 넘는 야당을 상대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위치에 그 누가 자리를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야당에게 당했을 거라는 거. 신이 와도 이 상황에선 어떻게 타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것 같은데 지지자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당의 대표 포함 수뇌부들도 미치고 팔짝 뛰겠죠.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 잠깐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소리가 커졌는데 전 이번 이재명의 기자회견, 윤석열을 탄핵시켜야만 나 이재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 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법을 가장 많이 한 자, 범죄 혐의에 가장 많이 가담된 정치인, 정치 역사상 가장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정치인이 어딜 나와서 위법이니 쿠데타니 이딴 걸 논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쿠데타? 북한에 120억 갖다 준 거는 그럼 뭐로 설명할 거냐니까? 쿠데타는 말로도 그건 부족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돌아가는 상태를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의 그 잡음, 친한, 친윤 개파 싸움들, 당의 중진끼리의 신경전들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정리 빨리 해야 돼요. 하나만 봐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이재명을 사법처리 받게끔 할 수 있을지.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 저들이 짓거리는데 과연 무엇이 진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인지를 우리 빨리 깨닫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싸우지 맙시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서 힘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북에 120억을 갖다 바친 사람이 위법과 불법을 논하며 국민을 농락하는 거 그만 봐야죠. 다행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사법부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한번 지켜봅시다. 이 고난의 행군이 빨리 끝나 그저 범죄 혐의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끔 하는 거. 진짜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